하루야, 비켜라. 빨리 차에 타세요. 손자가 죽는다 카잖아. 엄마, 지금 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타요. 아픈 손주를 살리러 가야 한다는데 진돗개 하루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도장 주시죠. 하루야, 네가 날 지켜주는 기가. 아들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독촉하고 하루는 이를 드러내며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도대체 하루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영도 골목은 새벽부터 바다 냄새가 진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금내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금내는 반죽을 접어 눌렀다 펴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푹 고운 멸치 육수에서 감칠맛이 일어 솥뚜껑을 밀어 올렸다.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가게 대문 앞에는 흰 진돗개 하루가 앉아 있었습니다. 털이 유난히 깨끗하고 이가 고른 녀석이었죠. 손님들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수상한 사람 앞에서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금내는 하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내 새끼야. 걔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반쯤 치켜들고 골목 끝을 한참 바라보다가 금내가 부르면 딱 한 번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경계와 애정이 섞인 습관적 신호였다. 금내는 올해 68이었습니다.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남편은 평생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금내야, 거짓으로 사람 속이는 건 제일 큰 죄다. 그거 하나만 명심해라.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다시 국물을 올린 날 금내는 육수 냄새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멸치 육수였으니까요. 그 뒤로 금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도연은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 며느리 윤미와 손자 다온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바쁘다는 이유로 왕래는 드물었고 금내는 손자 다온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더 자주 들을 때가 많았다. 금내는 손자 다온이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미 칼국수 최고. 다온이가 그릇을 비우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골목 끝 철물점 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끝내주네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금내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그릇을 비우고 나가며 늘 비슷한 말을 남겼다. 이 집은 변함없어서 좋아. 금내는 그 말이 사실 칭찬보다 약속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를 쓰다듬으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영물이네. 주인 지키는 게 장난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하루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하루의 귀가 바짝 서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왜 그래, 하루야? 무슨 일 있나? 금내가 물었지만 하루는 대답 대신 짧게 컹 하고 짖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불었습니다. 평소엔 바다 쪽에서 불던 바람이 오늘은 반대쪽에서 불어왔죠. 금내는 코끝에 스치는 묘한 금속성, 비릿함을 느꼈습니다. 금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죽을 말았습니다. 별일 없겠지. 오늘도 손님들 받고 국물 끓이고 그릇 닦으면 하루가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금내는 정신없이 칼국수를 말아 내보냈습니다. 국물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죠. 손님들은 맛있게 먹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루는 손님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분식집 사장 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아까 다온이 사진 봤어요. 우리 아들네랑 같은 동네 살잖아요. 애들이랑 축구 유니폼 입고 찍었더라고요. 금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우리 다온이가? 이따가 영상 보내줄게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정 사장은 다온이 소식을 자기 며느리를 통해 종종 전해주곤 했다. 금내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금내는 그릇을 헹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빛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부서져 비쳤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지만 금내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금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반죽을 더 밀고 육수를 더 끓였습니다. 하루는 대문 앞에 앉아 골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하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야, 너도 느끼는 게 있나 보구나. 걔는 고개를 살짝 돌려 금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칼국수 한 그릇. 네, 할아버지. 금방 드릴게요. 금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국수를 말아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금내 사장 국물이 최고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금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먹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금내는 잠시 숨을 돌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부쩍 몸이 무거웠죠. 그래도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는 건 금내에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금내는 하루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루야, 점심 먹자. 배고프제? 금내는 국물에 밥을 말아 작은 그릇에 담아 하루 앞에 놓았습니다.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그릇을 핥았습니다. 금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갑자기 그릇을 멈추고 골목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귀가 다시 바짝 섰습니다. 왜 그래, 하루야? 누가 오나? 걔는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금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금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금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다온이가 응급수술 들어가야 한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내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죠. 뭐라고? 우리 다온이가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인데? 금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맹장이 터질 것 같대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 윤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동의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비가 당장 급해서요. 어머님 도장 꼭 가져오셔야 하고 공증도 같이 받아야 해요. 윤미의 말투는 절박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금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디 공증까지?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일단 부산역 근처 공증사무소로 먼저 가야 해요. 거기서 서류 처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금내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문득 정 사장이 이야기했던 축구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였지? 금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 사진이 오늘 것일 리가 있나? 스스로 다그쳤지만 심장은 규칙을 잃었어요. 금내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 곱게 싸서 품에 넣었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온이 괜찮겠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하루가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빨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몸으로 길을 막았죠. 하루야, 비켜라. 손자 보러 가야 한대이. 금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금례가 하루를 피해 가려고 했지만 하루는 금례의 바짓가랑이를 강하게 물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지금 뭐 하는 기고? 손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금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루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바짓가랑이를 더 세게 물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금례는 하루를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루가 주저앉으며 금례를 끌어당겼습니다. 하루야, 제발 비켜다오. 금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어기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아들 도연, 조수석에 며느리 윤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금례 앞에 멈췄습니다. 도연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시간 없어요.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죠. 하루가 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연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엄마, 지금 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 없다고요. 평소 온화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루는 금례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에휴, 알았다. 같이 가자. 네 없인 불안하다. 금례는 결국 하루를 끌어안듯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먼 곳에 나갈 땐 늘 하루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둔 채 떠나는 것도 불안했고 하루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금례는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린 채 그대로였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닫아야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장 챙겨오셨죠? 응, 가져왔다. 금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미의 눈빛이 잠깐 번쩍였습니다. 그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금례는 품 안의 도장을 만지작거렸다. 도장이 먼저인가, 손자가 먼저인가, 대체 뭘 믿어야 한단 말이고. 가슴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엉켜붙었다. 하지만 손자가 위급하다는데 따질 여유가 없었죠. 하루는 차 안에서도 계속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컹컹 짧게 짖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례는 하루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야, 괜찮다. 걱정 마라. 하루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차는 부산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말이 없었죠. 난방이 켜진 실내는 미지근했지만 손끝은 식어갔어요. 윤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금례의 불안도 켜졌다 꺼졌다. 금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 부산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이리로 오세요. 도연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금례도 하루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는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타일.
여기가 공증사무소라고? 금내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희미한 불빛 아래 복도의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았다. 형광등이 번쩍 깜빡이는 순간 금내의 가슴이 더 조여왔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 때 금내는 윤미와 낯선 남자가 낮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끝나요. 재개발 전에 신탁으로 묶으면 뒷돈은 확실히 드릴게요.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금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탁? 뒷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재촉했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빨리요. 금내는 도연을 따라 사무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공증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내는 품 안의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루야, 왜 그래? 하루는 금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금내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먼지가 쌓인 책장과 낡은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내는 이곳이 정말 공증사무소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헐렁했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금내는 하루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자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컹컹 꼬리가 바짝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윤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금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는 금내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았죠. 여전히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신탁계약서, 재산관리 위임장, 채무변제 합의서. 금내는 글자들을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간단합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금내는 품 안의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라모, 이게 다온이 수술이랑 무슨 상관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급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집 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금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죠. 뭐가 이렇게 급한기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금내의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동네 분식집 정 사장이 보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다온이 오늘 학교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다네. 영상 보소.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다온이는 멀쩡히 뛰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골을 넣고 친구들과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영상 아래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금내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아? 금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온이 수술 맞나? 금내가 휴대폰 화면을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다온이는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윤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이들 상태는 금방 나빠졌다, 좋아졌다 해요. 영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투는 급했고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금례는 말없이 도장을 쥐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정수리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이다. 금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례야, 거짓으로 사람 속이는 건 제일 큰 죄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뭐라 했을까? 금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일어나 서류 더미를 향해 낮게 짖었습니다. 컹, 컹, 꼬리를 내리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금례 앞으로 막아서는 자세를 취했죠. 걔 좀 조용히 시켜요.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례는 하루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야, 괜찮다. 하루는 금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금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신탁, 위임, 채무변제, 병원비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윤미가 재촉했습니다. 금례는 며느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절박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금례는 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아, 나 좀 봐라. 금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금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윤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서명 안 하시면 다온이 수술 못해요. 금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 든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것 같은디 본능이 말했습니다. 하루가 다시 짖었습니다. 컹, 컹. 이번엔 도연을 향해서였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루야, 그만해라. 금례가 하루를 진정시켰습니다. 하루는 금례 앞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였죠.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시죠.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금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온이는 괜찮은 것 같은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한기고? 금례는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라. 다온이는 진짜 수술하는 기 맞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렸죠.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금례는 확신했습니다. 금례는 도장을 품 안 깊숙이 감싸쥐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안한디, 이거 못 찍겠다. 금례의 말에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스르르 걷히며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어르신,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농담 아이데이. 우리 손자는 멀쩡한데 와 수술이 필요하다 카노? 윤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러시면 어떡해요? 시간 없다고요. 조급함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서명 좀 해줘요. 우리 정말 급해요. 도연아, 네 지금 엄마한테 뭘 하고 있는 기고? 금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르신, 이미 여기까지 오셨잖습니까? 서명 거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도
법도 다 막힙니다. 협박조로 변한 말투. 금내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생긴다고요? 그럼 경찰 불러도 되겠네요. 금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미가 급히 금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금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라, 니들 뭔가 숨기고 있지? 그때 남자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이 땅 문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이야. 금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땅 문서? 지금 뭐라 했어?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 윤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서명부터. 설명 필요 없다. 금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다온이 핑계대고 내 땅 뺏으려고 한 기제.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금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알고 있었나?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라. 너도 알고 있었냐고.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됐어요. 빚? 그래서 엄마 땅 뺏으려고 손자까지 이용한 기가? 금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살 길이 없었어요. 카드빚에 친정엄마 병원비까지 겹쳐서 더는 숨 쉴 구멍이 없었어요. 금내는 며느리의 절박함을 보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정당화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기가 손자 수술이라고 속인 거가 하루가 갑자기 뛰어올라 책상 가장자리를 밀치듯 발로 긁었어요. 서류가 흩날리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게가 미쳤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밀쳐내려 했지만 하루는 이빨을 드러내며 막아섰습니다. 하루야, 이리 와라. 금내가 부르자 하루는 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봐야죠. 안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 좋아요. 경찰 부릅시다. 금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금내에게 손을 뻗자 하루가 번개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컹, 컹.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금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금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다. 번들거리는 서류 가방을 든 더 위압적인 기운의 사내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이 서명을 거부하십니다. 시간이 없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남자가 금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금내는 품 안의 도장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도장만은 절대 안 찍는다. 새로 들어온 남자가 문을 닫자 찰칵하고 잠금 장치가 잠기고 금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화 잠근 후 남자는 대답 없이 금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어르신, 이제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서명하시죠. 금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루가 금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나 안 찍는다, 카이. 금내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책상을 돌아 금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내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사무실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더 심하게 깜빡였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니 이거 보고만 있을 끼가. 금내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도연아, 대답해라.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끝장이에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칩니다. 다온이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엄마 땅 뺏을 기가, 거짓말로 속일 기가, 금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도장만 주세요. 제발. 떨리는 손이 금례를 향해 뻗었지만 멈췄습니다. 도연아, 너 진짜로. 금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금례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루가 도연을 향해 낮게 짖었습니다. 컹, 컹. 도연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윤미가 금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도장만 찍으시면 다 해결돼요. 금례는 나라, 나, 하고 윤미를 밀쳐냈다. 윤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첫 번째 남자가 금례의 팔을 잡으려 하자 하루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고 하루는 벽에 세게 부딪혔다. 하루야! 금례가 외쳤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하루의 입가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녀석은 다시 주인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새로운 남자가 의자를 들어 휘두르자 하루는 옆구리를 세게 맞고 쓰러졌다. 깽! 비명이 짧게 터졌지만 녀석은 절뚝이며 금례 앞으로 기어왔다. 금례는 눈물이 터지며 하루를 끌어안았다. 그때 남자의 손이 금례의 품을 향해 뻗었다. 손수건에 쌓인 도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쓰러져 있던 하루가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려들어 남자의 손을 물어버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고 금례는 재빨리 도장을 움켜쥐어 품속 깊이 감췄다. 하루는 금례 발치에 쓰러졌다.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금례는 하루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루의 숨결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괜찮다. 네가 날 지켜줬구나. 눈물이 하얀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금례가 고개를 들자 벽에 기댄 도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윤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것만 성공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빚? 그래서 거짓말한 기가? 손자까지 이용한 기가? 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드빚에 친정엄마 병원비에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금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거짓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영도 재개발은 확정입니다. 그 땅 문서만 넘기시면 다들 편해져요. 재개발? 그래서 내 땅 뺏으려고 이 짓거리를 한 기가? 첫 번째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금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찍는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금례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도연아, 네 아버지가 뭐라 했노? 거짓으로 사람 속이는 건 제일 큰 죄라 하더라. 니는 지금 그 큰 죄를 짓고 있다. 도연은 죄송해요. 엄마하고 흐느꼈습니다. 금례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야, 니는 사람보다 낫다. 끝까지 날 지켜줬구나.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고 금례의 가슴속에는 결심이 타올랐습니다. 이 도장은 절대 안 찍는다. 내가 죽어도 안 찍는다. 새로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법은 서류대로 움직입니다.
합법은 우리 쪽입니다. 합법? 거짓말로 사람 속여서 합법이라 하나? 첫 번째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례는 하루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루야, 조금만 버텨라. 도연은 엄마 앞에 주저앉았다. 뻗던 손이 허공에서 떨리며 멈췄다. 엄마, 하루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이러다 정말. 그래, 하루부터 살려야지. 윤미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안 됩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금례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하루의 신음이 더 약해졌다. 하루야, 안 돼, 안 돼. 금례는 하루를 아는 채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사무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묵직한 구두 소리, 문고리를 잡는 기척. 금례는 본능적으로 하루를 더 꽉 끌어안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첫 번째 남자가 슬쩍 문고리 아래 걸쇠를 풀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내려놓았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금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찰이다. 새로운 남자가 첫 번째 남자를 보며 눈짓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금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고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금례가 일어나려는 순간 새로운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해십니다. 정식 공증 절차 중이에요. 명함과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사 문제네요? 금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저 속였어요. 손자 수술한다고 거짓말하고. 어르신, 혹시 서명 강요 같은 거 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도장 빼앗으려고. 새로운 남자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해세요. 정당한 절차고 아드님도 동의하십니다.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아드님 맞으세요? 경찰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가 나섰습니다. 가족 문제 정리 중이에요. 어머님이 좀 오해를 하셔서 민사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해결하세요. 경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이 사람들이 날 가둬놨어요. 문도 잠갔고. 문 잠가놨어요? 아니요.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문을 확인하니 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강제 감금이 아니면 개입이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명백한 강요 증거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금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까 분명 잠갔는데. 경찰은 가족끼리 잘 상의하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의 신음이 더 약해졌습니다. 깽깽.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남자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도연 씨, 당신 빚쟁이들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때 바닥에서 하루가 몸을 떨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새로운 남자가 낮게 으르렁대듯 말했다. 도연 씨, 후회하실 겁니다. 윤미가 도연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우리 빚 어떡하려고. 안 돼. 이건 아니야. 형광등이 지직하더니 꺼졌다. 사무실이 어둠에 잠겼다. 숨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모두가 얼어붙었다. 천장 구석 비상등이 붉은 빛으로 깜빡였다. 문틈으로 들어온 손전등 빛이 방바닥을 훑쳤다.
첫 번째 남자가 금례를 끌어내리려 하자 도연이 막아섰다. 안 돼요. 우리 엄마 손대지 마세요. 새로운 남자가 도연을 밀쳤고 윤미가 붙잡았다. 안 돼. 윤미야, 빚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엄마는 내 마지막 선이야. 금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도연이가 날 지켜주고 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하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컹, 컹. 남자들을 향해 짖다가 곧 다리가 꺾이며 쓰러졌다. 하루야, 안 돼. 금리가 끌어안았다. 하루의 숨결이 점점 약해졌다. 금리의 손을 잡고 하루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하루야 하루야 금리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금리는 고개를 들었다. 하루도 날 지켜줬다. 나는 절대 안 진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입 닥쳐라. 금례는 하루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일어섰다. 도장을 꽉 쥐고 남자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죽어도 이 도장은 안 찍는다. 내 남편이 보증인이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요. 여기. 정 사장의 목소리였다. 문이 박차고 열렸고 정 사장과 동네 이웃 몇 명이 뛰어들어왔다. 남자들이 놀라 얼어붙었다.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 사장이 달려왔다. 이웃들이 금례와 하루, 창백한 도연과 윤미를 보고 웅성거렸다. 이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었구먼. 금례 아주머니를 속였다잖아. 남자들이 당황해 물러섰다. 정 사장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다 녹음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넘길 거예요. 도연이 섰다. 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윤미야. 이건 끝까지 가면 안 돼.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또 다른 경찰 한 명이 들어왔다. 정 사장이 말했다. 제가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례 아주머니 속였어요. 경찰은 남자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남자가 당황하며 물러섰다. 첫 번째 남자가 도망치려다 곧 붙잡혔다. 어디 가십니까? 금례는 하루를 끌어안았다. 하루야, 네 덕분에 내가 끝까지 버텼다. 경찰은 서류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사기, 강요, 감금 혐의였다. 도연이 금례에게 다가왔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네가 한 일 책임져라. 금례는 하루를 안고 건물을 나왔다. 찬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금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 달 후 가게 뒤쪽 작은 공터에 둥근 돌이 놓였습니다. 의로운 벗 하루 여기 잠들다. 주인을 지키고 떠난 충직한 친구. 금례는 그 옆에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겨울바람에 붉은 꽃잎이 몇 장 떨어졌습니다. 마치 하루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가게 문 앞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하루데이 한 그릇 무료. 대신 서로에게 친절 한 숟가락.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금례는 미소 지으며 국물을 끓였습니다. 윤미는 재판이 끝난 뒤 여러 번 찾아와 울며 사과했어요. 금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결국 손자를 생각하며 그녀를 받아들였다. 도연은 재판을 받고 벌을 다 치른 뒤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성실히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무렵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금례는 문을 닫고 하루의 묘 앞에 따뜻한 국물을 작은 그릇에 떠놓았습니다. 하루야, 오늘도 덕분에 잘 팔았다. 고맙다. 금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동백잎을 스치며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금내는 반죽을 덮고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골목 끝 파도 소리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금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미소와 하루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